일단 저는 현재 그 투어 이제 공연 콘서트죠. 이제 아티스트 투어 공연 오퍼레이터 겸 렌탈 회사 대표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신축을 할 때 이제 어떤 공간이 주로인지에 대한 컨셉 결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전통 보수 장로 교회, 우리는 뭐 악기가 없이 그냥 순수 이제 스피치 위주의, 그다음에 성가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하는 전통 교회인지, 그리고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찬양과 밴드 예배에 대해 이제 더 많은 컨셉을 가진 교회인지에 따라서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컨셉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어떻게 어떤 수량을 어떻게 넣을 건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뵙고 장로님을 뵈면은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이제 목표, 그다음에 교회가 지향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를 제일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셉에 따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디자인을 할 때 전체 잔향치를 이제 몇 초 이내로 넣을 건지,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배분을, 이게 전기 음량에서 우리가 들었을 때 아까 봤던 그 그래프처럼 이제 그 우리가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이 소리를 많은 부분은 줄여주고 적은 부분은 올려줘서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그 이퀄라이징 한다지만 건축 음량도 똑같습니다. 건축 음량도 우리가 이 마감재와 형태를 타서 특정 주파수는 줄여주고 이제 모자란 주파수는 올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건축 음량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 공간의 그런 주파수 응답 특성을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어떤 부분인지, 그다음에 내가 사용할 스피커의 시스템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도 이제 다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건축 음량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 저음 부분을 충분히 공간에서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꽝꽝꽝거리는 이제 많은 음을 쓸 건데, 공간상에서 봤을 때 중고음은 흡음이 잘 돼 있지만 저음은 흡음 하나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킥에서 사운드를 딱 냈을 때 분명히 소리가 앞에서 와야 되는데 공간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킥 소리가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지 옆에서 나는지 알 수 없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런 고려 조건이 이제 그 고려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건축 음량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일단은 좀 명백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음량 일단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모든 이제 소리 에너지잖아요. 건축 음량은 이 소리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얼마만큼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 흡음률이 결정이 됩니다. 흡음률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100%의 소리를 방사를 했을 때 각 주파수별로 이제 얼마만의 효율을 가지고 이 소리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냐에 따라서 이제 이 흡음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간에서 소리를,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이제 이런 형태 자체가 좀 공간 소리 에너지 자체를 이제 열 에너지로 많이 변형을 할 수 있는 상태면은 그만큼 흡음률이 좋은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 소리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뀔 만한 어떠한 구조물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자재가 없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이 소리 에너지가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흡음이다 하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일단은 소리가 발생이 되는 포인트에서 얼마만큼 이 소리를 깨줄 건지. 왜냐하면 공간 전체로 봤을 때 내가 100을 100으로 때렸을 때 이 공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80밖에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이것저것 해놔도 결국에는 80 이상의 에너지는 일단은 공간에서 일단은 흡음이 여러 가지로 전환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건축 음량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하는 게 이 소리 에너지를, 예를 들면 100의 에너지를 예를 들면 각각의 40, 40, 40 또는 뭐 20, 20 또는 해서 초반에 이제 얼마만큼 이 에너지 분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분산의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연 에너지로 바꿔주느냐가 이제 이 건축 음량에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건축 음량 되게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저희가 보통 할 때 이제 정하는 이제 제일 고려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도 스피커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스피커 처음 소리가 딱 터졌을 때 이 터진 소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소리를 깨부술 건가를 위해서 이제 보통 측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돌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돌출 구조물도 이제 라운드로 할 건지 뭐 삼각형으로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깨진지가 다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피커가 예를 들면 플레인지인지 라이너인지에 따라 가지고도 이 측벽에서 오는 이제 이 확산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면적도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크기나 이제 돌출 그 다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모든 게 다 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디자인 컨셉을 결정할 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예배당 활용에 따른 이제 저희가 이제 목적 잔양 시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예를 들면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오고 오케스트라가 전통이면 보통 잔양 시간이 1.9초가 넘어가거든요. 그 와중에도 이제 또 어쨌든 정기 음량으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의 스피치에 어쨌든 또 그 명료도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이제 특정한 또 디자인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과 이제 이런 뭐 이런 전달력에 있어서 이제 명료도가 많이 올라간다면은 이제 이 공간 자체 잔향치가 거의 공석 기준, 이제 사람들 없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1.2초 정도로 잔향을 맞추고 사람이 찼을 경우는 이게 1초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 잔향치라고 얘기하는 것도 500Hz를 보통은 전통적으로 이제 500Hz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헤르츠별로 이제 이 소리는 이제 아시죠? 그래서 500Hz를 기준으로 이제 보통 1.2초, 0, 뭐 1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모든 주파수가 다 각각의 잔향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컨셉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좀 저음을 많이 쓸 거야 하면은 상대적으로 저음에서도 이제 충분한 잔향치를 가질 수 있게끔 이제 인테리어가 또 첨반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를 들면은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또 파이프 오르간에서 이제 이 잔향을 극대화해야 돼 하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또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잔향감이, 예를 들면 소리가 뭉쳐서 날아오는 건 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잘 부스러져서 이게 잔향이 길게 서스테인이 유지가 되는 부분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잔향 시간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각 주파수별로 어떤 밸런스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지를 설정을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대구 동신교회인데요. 여기가 2,000석이 좀 넘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스피커 좌우로 해서 이제 저기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보통 스튜디오나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확산 형태로 이제 소리가 보통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디자인할 때 이렇게 나무 갈채를 세우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각각의 하나의 이제 이렇게 형태를 가지니까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식으로 따라서 이제 이게 각각의 주파수별로 이제 그 소리가 깨지는 확률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서 하나 더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마감을 다 해놨어요. 저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목모보드 아시죠? 나무를 잘게 잘라서 이제 압축해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뒤에 공간이 생기면 생길수록 공간 깊이에 따라서 각 주파수별 후문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 같은 경우에 저기는 공석에서 전 주파수 저음까지도 저거는 이제 1.1초 이내예요. 만석일 경우에는 전 주파수 다 1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이제 목사님 여기 자리에 서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어떠한 공간 반향음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본인의 모니터만 들리십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기 담임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만 30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첫 이 부임지로 오신 거죠. 근데 강의장 아시겠지만은 강의장에서 얘기하는 걸 잔양 없잖아요. 그냥 보통 그냥 내가 얘기하듯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 요거 전에 했던 게 이제 1800석짜리 이제 비전관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음악 공간이어가지고 이제 뭐 시스템도 크게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우리는 되게 듣기 좋게 들리는 울림이 이분은 되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울리냐고. 그래서 우리가 다 목사님 이거 울리는 게 아니고 소리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음악적 공간을 만들어진다. 설명을 다 드렸을 때도 이제 본인 스피치는 불만이 생기셨던 거죠. 근데 본인이 어쨌든 주로 활용할 공간은 아니셨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첫 입당 예배 때 저희가 음악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음악회 때는 이제 또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들어봤던 이제 예술의 전당보다 더 좋았다면서 이제 또 막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요게 본당을 리모델링 한 겁니다. 떨어진 특명은 저한테 이제 목사님 설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달라. 그래서 성가대고 보고 다 배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좀 그 굉장히 흡음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목사님 주변으로 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저 뒷벽에 있는 것들도 다 저게 흡음이고요. 그다음에 좌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흡음도 흡음이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저 옆에서 있는 모든 벽면에서 오는 반사음이 다 깨지면서 흡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뒤에도 이제 어쨌든 그런 반사음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스피커가 보시면은 저게 6.5인치 라이너를 6개거든요. 저 6개가 사실 보시면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아래층이 1500석이고 위층이 한 1000, 저기 아래층이 1500, 1800 정도 되고 이제 위층이 600석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서 이제 보면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더 길게 뭐 했으면 좋겠죠.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 이제 저 보이는 이 메인 라이너의 스피커는 오직 1층만 커버합니다. 네. 그리고 2층은 전부 다 그냥 딜레이를 조금 큰 인치를 써서
분산 배치를 한 케이스죠. 근데 일단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메인 스피커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정면을 보고 방사를 할 경우에 그 벽에서 맞고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목사님 모니터, 목사님 강대상으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다운 틸팅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의 소리의 반사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메인 진행 방향을 다 아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발코니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발코니 천장이 또 다 흡음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가 상세에서 사라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2층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또 천장에서 또 다 흡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날 환경을 이제 만들어 드린 게 이제 컨셉이어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공간 전체에 이제 저런 확산과 이제 흡음 형태가 이제 천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천장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이제 저기 소리 구멍 다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것들이 다 그 타공판으로 천장이 다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미리 전기 음량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천장에 이제 주로 분포될 주파수 대역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주파수만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 이제 천정이 저 보시면 전부 다 이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타공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피커가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 가고 이제 위쪽으로 방사되는 음들도 막고 올라가더라도 이제 다 천정으로 해서 일단 다 흡음될 수 있게끔. 이제 이게 사실은 찬양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이거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예배를 다 잘 드렸는데 2주 뒤에 저 교회 불려갔습니다. 왜 불려갔냐? 이제 성가대 대장님들이 이제 네 분이 앉으셔가지고 컨설팅 실패했다. 우리 성가대 너무 힘들다. 제가 의뢰받은 거는 이제 분명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그 음악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올리 그냥 설교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목적에서 너무 잘 됐다. 이거는 내부 프로세스에 좀 문제였던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 없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성가대 분들 같은 경우에 저기에선 저희가 인위적인 이제 외장 리버브를 통해서 이제 별도의 울림을 이제 만들어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거기에서 온 장점이 뭐였냐면 보통 저희가 공간에 울림이 있으면 이제 콘솔에서 리버브를 써보시면 이게 공간 울림인지 리버브의 질감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런 공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리버브 질감이 하나하나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리버브를 만들면 또 그런 리버브로 들리고 또 저런 리버브 바꾸면 저런 리버브로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좀 담임 목사님이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요구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저런 공간을 디자인을 한 거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든 교회에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이제 비전관 같은 경우에는 잔향이 이제 공석일 때 똑같이 거기도 이제 잔향이 공석일 때 1.2초 조금 넘어요. 만석이 되면은 거기가 1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특정 주파수가 흡음이 많이 된 게 아니고 전 주파수가 골고루 이제 이런 우리가 귀에 듣기에 편한 그런 라우드니스 곡선으로 어쨌든 주파수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는 이제 그 비전관 같은 경우는 이제 1800석 정도 되는데 거기는 그 JBL에서 나온 이제 10인치 듀얼 라이너에 이제 내용량이 8개, 1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스피커가 커 보이죠? 이제 저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석하고 그 이제 만석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잔향치가 이제 특정 공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울리는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서브퍼 놓을 자리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간에서 그냥 전체 이제 같은 부분으로 이제 뿌리는 것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메인 스피커가 12인치로 이제 대형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쟤랑 이제 뒤에 있는 서브프랑 이제 잘 서밍이 돼서 바닥 저음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저음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그 우퍼 스피커 달려 있는 뒤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뒤에 이런 저음 흡음을 위해서 이제 안에 거의 1.5m 이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저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마감재로는 흡음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이런 흡음 방식을 통해서 요 뒷공간에 이제 공기층을 얼마만큼 확보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저음을 흡음할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제 타공판으로 해서 이제 서브에서 나오는 저음이 이제 뒤로 발산이 됐을 때 얘가 이제 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그냥 저음을 다 흡음하게끔 구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스피커 뒤쪽 이제 위에 있는 저기 흰 벽들 안에 보면은 최소 1.2에서 1.5의 이제 공기층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전면 이제 스피커 뒤쪽에 저 모든 하얀 게 전부 다 저음을 흡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기층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운드를 들어봐도 이게 저음이 공간에서 맞고 반사되는 느낌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저음이 그냥 프론트로 쏟아지는 에너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또 스피커가 이제 워낙 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제한이 간 거죠. 근데 잔향치는 사실 그 아까 보셨던 이제 그 공간하고 별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잔향치는 작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목사님 쪽으로 들어오는 반사음의 제어에 대해서 좀 목적을 많이 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한 스피커가 출력이 이제 거의 80%까지 써도 이제 여기 공간에서 충분히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좌우측에 있는 것도 똑같이 이제 아까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지만 이제 보시면 옆에 있는 흰 벽들이 이렇게 다 삼각형 형태로 이제 확산체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소리를 깨트리는 거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흡음하지 않고 그냥 형태로만 해가지고 일단 확산 구조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만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확산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설교가 이제 주목적인 공간은 이런 타입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설가대 찬양 및 이제 고전 음악이 주 목적인데, 여기는 잔향치가 1점 그 공석일 때 거의 2초 나와요. 만석일 때는 1.6초 조금 더 상회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공간이 울리고 천고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흡음 처리가 잘 안 되면 뭐가 있냐면 엄청 울려요. 네. 그래서 이게 소리를 밀어 올리면 올릴수록 소리가 날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울림만 더 증가되고 소리는 안 날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 여기 스피커 높이도 이제 사전에 이제 해서 저 높이를 벗어나면 소리가 또 엄청 울려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 스피커에서 좌우측에 보면 이제 또 이 소리 울리는 게 결국에 뭐냐면 내 직접음과 반사음이 서밍이 됐을 때 직접음보다 반사음의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소리는 전달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측벽을 이런 측벽하고 이제 뒷벽에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이제 얼마만큼 초창기에 이제 이 반사음을 부숴주냐에 따라 가지고 울리는 공간이지만 이제 스피커의 직접음이 충분히 뒤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악가셨다가 여기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마이크를 쓰지 않고 강대상에 노래를 했을 때 울림이 안 느껴지면 이제 그 저를 엄청 혼내시겠다고 이제 처음부터 좀 협박 아닌 협박을, 원래 잘 아시던 목사님이셨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저기 목사님 강대상에서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구준행 마이크를 쓸 때 반사음이 많으면 우리가 피드백이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걸 정기적으로 제어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만 뒤에 이제 따로 흡음을 해서 이제 이 목사님 강대상에서 최소한 일단은 반사음을 줄여서 일단은 마이크 게인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저런 건축음량적 장치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반사예요. 네. 대신 이제 이 반사 자체가 이제 잘 뒤에까지 소리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는 이제 확산판이죠. 소리가 이제 맞고 갔을 때 이제 이게 반사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잘 퍼질 수 있게. 그다음에 옆에서도 이제 일단은 스피커 반사음에서 오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일단은 소리를 부서뜨려줘서 일단은 이제 직접음이 울림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뒤로까지 날아갈 수 있게끔 해서 일단 시뮬레이션 작업하고 다 해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보다 스피커가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엄청 울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저 바닥에 스택을 대놓고 쓴다 그러면은 이제 아예 뭐 뒤에는 도대체 벙벙 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울려요. 예. 근데 이제 오직 저 이제 딱 포인트에 스피커가 가면은 울리는데 그래도 직접음이 뒤에까지 모든 이제 작석에서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뭐냐면은 이제 건축 음량이 일단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런 목적에 맞게 일단은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저 스피커를 처음에 이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령하고 다 나와서 이제 기리하고 나온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건축 음량 따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일단은 이제 포인트를 다 정해서 일단은 결정을 한 건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울림이 많지만 여전히 그래도 뒤에 것까지 이제 이런 적어도 스피치는 이제 잘 전달이 되고, 또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성악이나 성가대 때 소리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밴드가 들어오면 이제 소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울려가지고. 예, 근데 애초에 이제 여기는 교회에서 요청을 하셨던 게 성가대 찬양 및 고전 음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거니까 이제 스픽치까지만 이제 하고 뭐 찬양 밴드 때는 이제 괜찮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양립을 해서 일단은 설계를 한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중위층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사실 여기 이제 회랑 같은 경우에도 요 보시면은 요 회랑도 요게 옆에 이제 나무하고 그다음에 요 보시면 이게 이제 코펜하겐 리브라고 이제 요런 형태를 가진 게 있는데 이게 다 나무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흡음 효과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돌출도에 따라서 소리가 깨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층 전체로 이제 이렇게 다 둘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또 옆에서 어쨌든 막고 나오는 소리에 있어서의 이제 반사도가 직접음이 함유되는 걸 이제 좀 많이 줄여줘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옆벽, 측벽 반사음을 무시하고 일단은 메인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별로 예를 들면은 이제 크게 작동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울리는 공간에서는 전원 인테리어를 어떻게 배치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결과물이 좀 많이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한 스피커 위치도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저거보다 더 내렸어요. 원래 설계했던 게 저거보다 한 3cm가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야 스피커가 너무 내려와 있는데 이게 그냥 떡하니 달려 있으니까 불안하신 거죠. 혹시 떨어질까 봐." 예. 그래서 인제 좀 "내 눈에 좀 덜 보이게 해 달라." 해서 처음에 인제 뭐 더 올렸다가 이제 "올리면 울립니다." 했더니 "일단 올려 봐." 해서 이제 올렸더니 울려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최대한 좀 덜 울리는 포인트에서 인제 그나마 좀 목사님이 오케이를 하신 게 3cm를 더 올려서 지금 현재 저 높이로 결정이 된 거죠. 네, 요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밴드가 인제 주목적인데 여기 보시면 요 발코니 보이시죠? 네, 발코니도 보면은 이게 다 타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제 이 형태로 돼 있는 이 안쪽은 다 흡음재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실제로 스피커가 소리를 때렸을 때 인제 이 직접음들이 일단 얘가 흡음할 주파수는 흡음이 되고 반사가 되는 주파수는 인제 여기 위에 보시면 인제 원래는 이 아래에도 유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인제 그 치마 입으신 예를 들면은 분들이 시야에 인제 여기 보이실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서 인제 위에까지는 안 하고 최소 인제 고것만 가릴 수 있는 유리만 하고 그래서 원래 설계 처음에는 소리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막고 이렇게 위로 빠지게끔 설계가 된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스피커가 정면으로 보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더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안에가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더 튀어나온 만큼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리가 인제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타공판은 여기 다 타공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파수 소리가 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타공판 통해 소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흡음재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것도 깊이하고 인제 요런 거 다 계산해서 이제 타겟 주파수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요런 형태로 해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옆에도 보시면은 여기 인제 확산체 요거는 이제 확산만 하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천장에서 오는 반사음 줄이려고 이제 처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흡음 확산 같이 하는 인제 이런 목모부드 형태의 인제 요렇게 같이 돼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제 이게 보시면은 인제 생각보다 이 중위층이 조금 많이 나왔죠. 좀 더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인제 또 중위층이 또 어쨌든 많은 공간이 있는 상황인데 딜레이 스피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게 인제 어쨌든 천장 같은 경우에도 인제 이게 어떻게 설계냐에 따라 가지고 메인 소리가 충분히 뒤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뒤에도 그냥 이런 마감 형태가 아니고 이제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안에서 다 웬만하면 소리가 다 없어지게끔 디자인이 된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천장 같은 경우에 인제 요렇게 인제 조명 구조가 있지만 여기도 인제 다 타공으로 예 되고 이 타공판 위에 인제 그 흡음재가 덮여집니다. 그럼 이제 소리라는 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 소리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변환이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은 인제 일단 첫 번째 타공판에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소리가 인제 그 구멍마다 인제 회절돼서 다 들어가죠. 예 그러면서 일단은 첫 번째 열 에너지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흡음재가 인제 한 100T 정도 되는 두께의 이제 저희가 인제 폴리에스테라고 얘기하는 인제 그 흡음 섬유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소리를 투과를 하는데 인제 이 소리가 투과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타공판 투과할 때 1 차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그 흡음재를 통과하면서 인제 2차 열 에너지 변환 그다음에 천장에 또 인제 그 흡음판이 붙어 있거든요. 천장에서 인제 3차 인제 열 에너지로 변환 그다음에 걔가 인제 남은 잉여 에너지가 그럼 반사돼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다시 내려오면서 인제 여기 흡음판을 한 번 더 거치고 인제 되니까 인제 거의 웬만하면은 인제 요 구조만 통과를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소리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변환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런 공기층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기층의 두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는 보통 아시겠지만 인제 1 미터, 1 미터 갈 때마다 감소가 생기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이 공기층의 두께가 충분히 할수록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계산하는 계산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리별로 뭐 4분의 1 파장으로 해서 인제 뭐 두께 얼마 했을 때 어떤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게 이게 그 공식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제 이 뎁스가 많을수록 인제 저음의 흡음률이 훨씬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음량에서 혹시 나중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 인제 그냥 중요한 게 보통 인제 인테리어 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 흡음재예요. 이거 그냥 타공판 붙이시면 흡음돼요." 하는데 걔들이 그냥 만든 목적 자체가 인제 뒤에 공기층을 이용을 해서 흡음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예를 들면은 이런 석고보드나 합판에다 그냥 붙으면
얘는 아무 역할은 그냥 반사판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나중에 교회 하실 때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인테리어 업체가 이제 "아 이거 다 흡음되는 품목들이에요." 하는데 이제 그 항목이 매테리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을 좀 유사하게 보시고 이제 또 만약에 상황 생기면 어쨌든 우리 또 박경배 대표님 이런 부분 잘 아시니까 이제 또 한번 여쭤보시면 어쨌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흡음을 단순히 예를 들면 "우리 이거 흡음제 붙였어요. 흡음됩니다."는 절대 없습니다. 예. 이거 말 그대로 인제 이거 뒤에 공기층하고 이런 복합적인 이 열 에너지를 변환 공식이죠. 공식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흡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얘기할 때는 별로 안 울린 것 같지만 조금만 음압이 크거나 인제 출력이 큰 스피커 달아 가지고 때려 보면 엄청 울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공간에서 인제 이걸 충분히 받아낼 수 없는 상황들. 이제 고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천정 같은 경우에 요렇게 이제 라운드 형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딜레이가 없어요. 예산상의 이유로. 그래서 메인 스피커의 소리가 뒤에까지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이런 라운드 형태를 만든 게 뭐냐면 소리가 맞고 라운드에서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건축 음량 인테리어를 잘 활용하시면 예를 들면 원래 들으면 전기 음량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 좀 더 줄여서 인제 일단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런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서산에 있는 순복음 교회인데요.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이게 새입니다, 새. 비둘기 모양을 형상화한 건데 이게 이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소리가 이제 흡음이 되면서 이제 고음에서는 소리가 잘 퍼지게끔 그래서 이제 스피커에서 소리를 딱 내면 이제 이 형태에서 소리가 들어가면 이게 뒤쪽까지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인제 그 예를 들면은 공간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이제 여기서 음원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딱 돌리면 여기서 인제 이런 알갱이들이 이렇게 소리 방사 패턴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각각의 이 점들이 반사되는 인제 이 선들을 추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건축 분야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실제로 인제 이 직접음과 반사음이 오는 거 합쳐지는 거 다 인제 컴퓨터로 계산이 되면은 실제로 인제 예를 들면 이 형태 같은 경우에 소리를 딱 우리가 해서 인제 이렇게 이 소리의 분자들이 거기를 딱 맞았을 때 소리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저희가 인제 다 검토를 해서 일단 만든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서산의 순복음 교회에 인제 적용이 돼서 인제 여기도 보시면 딜레이 스피커가 없습니다. 이 뒤에까지 소리 다 들어가요. 예 물론 인제 메인 앞쪽하고 인제 dB 차이는 쪼금 나지만 그래도 인제 '아 나 안 들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이제 뒤에까지 충분히 소리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도 여기가 인제 교회 건축을 정말 크게 하셔 가지고 인제 마지막에 "우리 예산 없어. 좀 줄여 줘." 하셔 가지고 예 좀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또 인제 건축 음량하고도 잘 조합을 하면은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좀 줄여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2층 난간 보시면은 제가 이 그 밑에는 유리로 막혀 있지만 뒤에는 다 손잡이 형태 소리가 다 투과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고런 방식도 있고 인제 아니면 요렇게 유리판을 타공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보시면은 이 유리판을 타공을 해서 저 안전 유리를 하려면 유리가 되게 두꺼워야 돼요. 저게 비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인제 저 방식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저게 생각보다 비용이 비싼 거죠. 그래서 인제 대안으로 인제 제가 한 게 아까 보셨던 그냥 이게 손잡이로 있는 그래서 인제 애들도 혹시나 이렇게 못 넘어가게끔 여기까지 다 맞춰 가지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 타공 유리는 어쨌든 제가 인제 처음에 다녔던 회사에서 인제 건축 음량을 어쨌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인제 잡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지금 인제 제가 바꾼 방식은 아까 보셨다시피 인제 그런 인제 이런 우리 본이 본 난간에 인제 그냥 손잡이 형태로 소리는 다 투과되지만 일단은 뭐 전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실제로 인제 예전에 여기는 반포 산성교회라고 반포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 타공유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계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비용을 많이 주긴 하셨죠. 또 인제 보시면은 그게 유리 대신 이제 안전바를 사용을 하면 이제 요런 형태로 쓰면은 뭐 소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안전상으로도 어쨌든 뭐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코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 지금 여기 다 이렇게 각도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여기도 지금 그렇죠. 보시면은 뒤에 보시겠어요? 이게 그냥 면 형태로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면 형태가 인제 소리가 인제 여기 스피커가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때리면 이 소리가 다시 맞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거리가 길어지고 좀 더 멀어지면은 인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소리가 "아 아 아 아."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인제 그 얘기하실 때 인제 내가 말하는 게 자꾸 이중으로 들린다. 어떤가 인제 모니터 내가 말하는 소리가 이제 모니터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들어오니까. 그리고 인제 내가 얘기하는데 저기서도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제 사실은 이 발코니에
이제 이런 형태도 사실 조금만 신경 써서 이제 이런 형태적인 부분을 좀 구현을 해주시면 사실 이제 목사 특히 이게 제일 어디 발코니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많이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 보시면은 예를 들면 모니터 소리를 아무리 크게 하고 뭐 이제 얘기를 해도 야, 내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 들려오는 게 너무 이제 힘드신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박경배 대표님 얘기하셨던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아까 그거 아니구나. 모니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모니터를 요걸로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거를 제가 요청을 드려서 이제 설치를 한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도적으로 바닥에 놓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맞으면 아까처럼 천장에 놓는 경우도 있는데, 뭐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이제 요 부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일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아무리 비싼 모니터와 이제 큰 걸 갖다 놓더라도 우리가 구준의 이런 이런 이제 무선 마이크나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가 아니라 구준액으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어쨌든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 소리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소리를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사음하고 다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볼륨대로 목사님대로 이제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예방하는데 일단 이 발코니 같은 경우 이런 형태적인 부분을 좀 많이 두시면 사실 목사님이 제일 편하세요. 일단은 내가 이제 공간의 전체 울림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음원이 이제 뒤에 음상이 맺혀서 이제 내 목소리가 두 개로 들리는 게 이제 제일 힘드신 건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의 각도를 바꿔서 뭐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 발코니 형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흡음재를 쓰고 하더라도 결국엔 똑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볼륨이 더 올라가면 어느 순간 작은 볼륨에서는 괜찮다가 큰 볼륨에서는 갑자기 막 소리가 막 여기서 생기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발코니 같은 경우도 이런 각도를 둬서 이제 소리가 바로 이제 무대 쪽으로 이제 유입되지 않게 이제 좀 또 반사 패턴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바꿔둔 거죠. 요 안에가 전부 다 요게 다 타공판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안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각재 말고는. 그래서 이 안에 다 흡음재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포항 이제 교회 여기 이 천장은 이제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발코니 부분은 이제 소리가 이제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마찬가지고 요 중간에 가해가 비어 있어요. 아예. 그래서 소리가 이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요런 요건 좀 다른 방식인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모모보드를 이제 조금 잘라서 요런 살을 세워서 이제 여기다 모모보드를 두고 여기에 비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높이를 다양하게 두면은 저 면 자체가 이제 또 하나의 흡음 확산이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또 이제 이거 어디였냐?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 붙어 있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또 뒤에 공간은 다 비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것도 그냥 모모보드 이렇게 딱 붙인다고 흡음이 잘 되지는 않아요. 저 모모보드 같은 경우는 초고음만 잘 먹고 중저음으로 내려올수록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뒤에 공간을 얼마큼 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제 점점 낮은 주파수까지 구분율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이런 확산체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두면은 이제 이런 형태죠. 이제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형태를 이걸 베이스 삼아서 이제 이거를 그 중간에 이 가로사를 다 이제 그 목모드로 바꿔서 그리고 여기 안쪽에 또 이 벽체 안에 있는 공간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소리가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상쇄되게끔 그런 복합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깨트리고 이제 흡음하는데 이제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셨던 이런 형태. 또 이제 측벽에 이제 저렇게 두면은 소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깨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소리를 우리가 이제 어디 쪽으로 어떻게 보낼 건지도 이제 다른 각도를 다 하는 것에 따라 예를 들면 이렇게 가까이 두면 반사가 안으로 들어오겠죠. 펼치면 이제 반사가 이렇게 더 멀리 들어. 이제 이 각도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주파수를 다 특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다 해봅니다. 이런 것만 또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두고 우리가 이 각도를 다 맞춰가지고 이제 소리를 얼만큼 어떻게 넣을 건지를 이제 미리 다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봐서 또 이제 포항 그 교회 이제 형태인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 층차를 둬서 두고 여기는 이제 또 소리 중간중간에 이제 라운드에서 깨질 수 있게
거죠. 그리고 이제 후벽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완성은 이런 부분입니다. 후벽이에요, 뒷벽. 보시면은 이제 이게 보시면요.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나무 각재가 이제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각재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둥글게 또 다 해요. 여기 보시면 둥글게. 그 이유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나무판이 이제 이 라운드로 저희가 다 가공을 하거든요. 예,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그거는 소리가 이제 조금 더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이거가 후벽도 사실은 이제껏 지금 예전 건축 음량과 지금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이제 변화가 생겼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전기 음량의 성능이 워낙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스피커는 저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얇은 판을 이제 이렇게 붙여서라도 저게 이제 흡음하고 이제 소리가 됐는데, 이게 큰 스피커로 때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로 해가지고 이제 나온 형태가 이제 이건 거죠. 얘는 보시면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는 요 정도의 이렇게 두께였다면 지금 이제 얘를 더 깊이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요 사이사이 공간 통해서 소리가 이제 더 많이 이렇게 깨어지고, 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요 이제 아까 보셨던 요 형태 안쪽이 저렇게 이제 각상이 이렇게 쳐진 상태에서 이제 여기 상별로 이제 여기다가 다 흡음재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는 이제 우리가 병을 보면은 여기 각상에 있고 이제 여기에 저희가 흡음재를 걸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만큼의 공기층이 생깁니다. 보통은 이제 45cm에서 이제 거의 60cm 이상으로 이 공간을 두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멘트 벽면에 저희가 다시 이제 백티의 흡음재를 붙여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소리 에너지가 처음에 여기 와서 1차적으로 이제 반사가 되고 소리가 깨지면서 연료 에너지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면에가 패브릭이 있습니다. 패브릭 천이. 그래서 1차로 또 이제 2차로 패브릭 천을 통과하면서 또 이제 이 연료 에너지로 변해요. 그럼 이제 이 소리 에너지 비율이 줄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기층 이만큼 오는 동안 이제 또 연료 에너지로 이제 소리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가면서 1차 한번 연료 에너지로 변한, 그 다음에 여기 맞고 다시 나오면서 다시 2차 변한, 그 다음에 공기층 나오면서 다시 3,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패브릭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걸로 했을 때 이제 보통 보면 이 길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소리별로 이제 길이가 있잖아요. 파장의 길이가. 예를 들면 우리가 1헤르츠가 340m라고 보면은 이제 100헤르츠가 이제 3.4m거든요. 그럼 3.4에 이제 4분의 1로 계산을 하면 한 80몇 cm 정도 나오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80몇 cm의 이제 이 공기층을 두게 될 경우 이 폭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이 흡음체는 100Hz까지 흡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공기가 줄수록 이제 저음 같은 경우에 에너지는 줄 수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흡음이 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음이 공간이 충분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아까 대구 동신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뒤에 1.5에서 이제 2m 정도의 뎁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십 헤르츠까지도 이제 흡음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실제로 우퍼가 아무리 세게 밀어도 벽을 맞고 나오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기층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를 할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공간에서 얼마만큼 이제 저음까지 충분히 흡음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아마 그 건축 음량이 별로 안 물론 이제 이거 짠하고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원리 자체는 이렇게 해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시공된 장면인 거죠. 얘가 이제 각상에 이제 이거 폴리에스터 이제 10cm 걸리고 뒤에 이제 공간 충분히 두고 그다음에 또 벽체에 이제 또 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요게 이제 천정이 낮은 공간이죠. 천정 낮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뒤에까지 보내다 보니까 스피커가 이제 거의 정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뒤에 이제 이런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소리가 이제 맞고 다시 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맞고 해서 우리 보면 제일 이제 편한 게 박수 칠 때 쳤을 때 다다다다다 이제 플로터 에코라고 이제 마주변 벽면의 소리가 이제 다다다다 맞는 현상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안녕하세요 했을 때 요요요요 이렇게 붙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제 앞에 이제 요런 형태의 이제 굴곡들을 만드는 거죠. 옆에다가. 그럼 이제 저게 이제 말 그대로 스피커가 이제 소리가 쏘고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제 그리고 스피커 뒤로 방사되는 소리까지 이제 다 저게 소리를 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소리가 포커싱이 돼서 음성이 잡힐 애들이 저런 형태를 거치게 되면 이제 다 분명히 잔 에너지가 남아 있지만 이제 적어도 소리의 포커싱은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분명히 소리의 전체 울림은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 전에는 이제 소리가 아예 맺혀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었다면 저 같은 경우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더 좋은 이제 소리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여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돌출돼 있는 여기가 다 여기도까지 다 타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스피커 이제 많이 걸려 있잖아요. 크게. 사실 공간 대비 크게 건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기도 하셨고 여기는 이제 음악을 위해서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음량만 7억 7천 정도가 들어간 공간인데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큰 스피커를 해놓고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거의 뭐 풀로 써도 그냥 충분히 공간에서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가지는데 이제 그게 보시면 이제 저음이 특히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전부 다 저음을 위한 베이스 트랩이 이제 아예 뒤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이런 과정들 이제 이런 뭐 미팅하고 해서 이제 그런 타켓이 다 정해지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스케치를 하죠. 여기에 어떤 확산체 어떻게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방식의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의 기본 이제 치수하고 이제 어떤 형태 기본 자재 관련해 가지고 다 이제 인테리어 팀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테리어 팀하고 이제 이런 설계 이제 회의를 거치죠. 그래서 스케치하고 다 해서 이제 요청하고 이제 뭐 이제 이해 못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쭉 해서 정리를 다 하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시안이 나오죠. 네. 이런 것도 다 치수를 하나하나씩 다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 스피커 소리 나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스피커도 보시면 이 커버리지가 있잖아요. 이 커버리지가 주파수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주파수가 높은 음으로 올라갈수록 정확한 커버리지를 가지지만 낮은 음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이렇게 무지향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이 전기음량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커버리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주파수가 얼마만큼 돌아간지 다 나오잖아요.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저게 이제 그 각각의 스피커가 가진 커버리지를 일일이 다 잘라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제어될 수 있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 이 높이나 이제 이 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자체가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측벽 여기서는 일단 이 스피커가 측벽에서 맞고 직접음하고 서밍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직접음만 다 떨어지게끔 일단은 제안을 해서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흡음까지 다 돼 있고 이제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천정도 전부 다 이제 다공판으로 돼서 위로 들어가는 소리들이 전부 다 이제 아예 천정으로 흡음되게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공석일 때 1초가 되게 진짜 어렵거든요. 여기도 공간이 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저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는 공석의 1초, 이제 만석 때는 이제 거의 0.8초까지 나. 그냥 내가 얘기하는 듯이 이제 소리가 그냥 우리가 보통 스피커 소리를 내면 이제 이 공간음이 들리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근데 여기는 그런 공간음이 안 들리고 그냥 내가 물론 담임 목사님 정말 너무 만족하시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좋다고 저는 사실 타겟 자체가 이제 저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그리고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좀 감사했던 게 일단 제가 얘기 드린 디자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다 승인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요거 전에가 이제 제가 그 비정관 했잖아요. 아까 스피커 많이 달린데 거기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거 대비 80%밖에 안 됐어요.
그 20%를 제가 요거 빼시면 요런 문제가 생기고요. 요거 빼시면 요런 건 생길 거예요. 했던 게 이제 그대로 다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여기는 그냥 감독이 원하신 대로 다 하시라고 해서 이제 그냥 제가 아예 원하는 대로 다 디자인을 했고 교회에서 다 승인해 주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공간이 된 거고요. 아까 얘기드렸던 시뮬레이션이 이런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3D로 이제 건물을 다 올리고 이제 각각별로 이제 마감재 데이터 다 넣고 이제 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방식이나 이제 마감재마다 모든 흡음 데이터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흡음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또 이런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각각의 이제 뎁스랑 그다음에 이제 이 마감재를 어떤 걸로 해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이제 주파수별로 이제 이런 흡음 패턴 이제 흡음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조합을 해서 이 흡음률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대로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제 음압별하고 뭐 명료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뒤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음에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파수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기준으로 500Hz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1이 갈수록 흡음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1이면은 흡음률 100%, 그다음 0이면 흡음률 0%.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조합해서 했을 때가 이제 보시면 500부터 여기 이제 63Hz까지 이제 평균적으로 0.6에서 0.5 이상의 이제 0.6까지 이제 흡음률이 나오는 거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공기층을 얼마만큼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해줄 거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는 공간에서 또 얼마만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위에 다 비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이 좌석하고 상관없는 이제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공간 뎁스를 잘 이제 디자인을 하면은 사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시공도 잘 됐는지 우리가 준 대로 이제 시공이 됐는지 또 이제 다 확인을 합니다. 중간중간 과정 가운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컨설턴트 이제 감리를 맡아서 이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사 진행 과정하고 감리일지 다 작성해서 이제 교회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게 건축음량 360도 스피커입니다. 저기 소스를 이제 예를 들면 전기음량은 우리가 이제 일정의 지향성을 가지지만 얘는 지향이 없어요. 그냥 소리 수입 시그널을 보내면은 얘가 이 원형에서 스피커가 이제 보통 8개, 12개, 16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사방으로 이제 소리를 재생을 해서 각각의 이제 이 오는 수입파들 다 확인을 해서 주파수별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제 정확하게 나왔는지를 이제 다 또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최종 문제 보통 보고서를 잘 마련을 해서 드렸고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일단은 건축음량 관련이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 중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이해는 다 되세요? 일단 뭐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질문 사항 없으실까요? 네. 네. 네네. 그 아까 타공부 뒤쪽에 네네. 그 공기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요거요. 예, 보통 네. 교회에서 한 아까 뭐 뎁스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시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그 교회 아까 제가 드렸지만 예를 들면 저음까지 충분히 해야 되면 이게 요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그 소리의 길이를 이제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1헤르츠가 한 번의 진폭이잖아요. 1헤르츠가 가지고 있는 파장의 길이가 340m입니다. 이게 이제 10헤르츠가 되면 이제 34고 100헤르츠가 되면 이제 34가 되고 그다음에 1헤르츠가 3.4거든요. 그러면 이 파장의 길이 예를 들면 내가 적어도 이 공간에서 200헤르츠까지는 내가 좀 흡음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아까 100헤르츠가 34cm였잖아요. 200은 17cm거든요. 그럼 17cm에 예를 들면 4분의 1 되는 공간만 있어도 이제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뎁스는 내가 목표하는 주파수 파장의 길이 4분의 1의 에어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100헤르츠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3.4m면은 이제 3.4m의 4분의 1, 여기 1.7m네. 1.7m의 4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제 필요 에어갭은 계산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